퇴직하고 나면 조용한 곳에서 따뜻한 날씨 속에 마음 편히 살고 싶다. 수많은 사람이 한 번쯤 꿈꿔본 은퇴 후 이민의 그림입니다. 특히 생활비가 싸고 기후가 따뜻하며 외국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나라 바로 태국.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은 한국 은퇴자들의 노후 로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쫓아 태국으로 향했던 한 은퇴자의 말이 생각보다 무겁게 들립니다. 태국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거긴 제 노후를 책임져줄 내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58세까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 후 태국 치앙마이로 이민을 간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오직 은퇴 이민만을 바라보며 퇴직을 준비했고 마침내 해방된 기분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은퇴 이민의 달콤한 포장 뒤에 숨겨진 5가지 함정, 그리고 그로 인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은퇴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 은퇴 이민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 1. 낮은 물가에 속았다. 진짜 생활비는 다르다. 태국의 물가가 싸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싸다는 얘기입니다. 은퇴 이민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물건이 많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렌트 비료 비비자, 갱신 비용 등 숨겨진 비용이 쌓입니다. 특히 한 달 평균 생활비를 100만 원 안팎으로 잡고 이민을 간다면 대부분 3개월 안에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현실은 계획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입니다. 2. 의료 시스템에 대한 착각. 태국 병원은 서비스는 훌륭하지만 외국인에겐 비쌉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죠. 갑자기 병이 생기면 보험 없는 외국인으로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건강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가 무서웠다는 이야기, 태국에서 은퇴 이민한 사람들 사이에선 흔한 경험담입니다. 3. 고립과 외로움 사람 없는 천국의 진실. 한국에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일상의 소소한 모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가면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시 시작이 은퇴자에겐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낮에는 멋진 카페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어도 저녁이 되면 외로움은 무섭게 밀려옵니다. 결국 SNS만 들여다보며 한국에 남은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생활,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4. 비자와 체류 문제 불안정한 신분의 스트레스. 태국은 장기 체류 비자 규정이 자주 바뀝니다. 1년 비자를 갱신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나 월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 이를 매년 재검토합니다. 이건 은퇴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꾸기에 너무 불안정한 조건입니다. 내가 여길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은퇴자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정체성의 상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태국은 분명 아름답고 따뜻하며 친절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필요로 되는 사람인가? 라는 감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동료,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던 은퇴자도 이민 후엔 현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외국인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존재감의 상실, 생각보다 훨씬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사례 1. 치앙마이의 낮은 생활비? 첫 달부터 깨졌어요. 58세 전직 공무원. 그는 퇴직 후 월 13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렌트비, 의료보험, 음식, 비자 갱신 등으로 한 달 평균 200만 원 가까이 지출됐고 결국 생활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귀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례 2. 병원비 한 번에 300만 원, 보험도 없는데 62세 간호사 출신 은퇴자. 치앙마이에서 지내던 중 고열과 구토로 입원. 현지 병원에서는 외국인 전용 병실과 영어 통역 서비스가 포함된 진료만 가능했고 그 결과 병원비가 3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례 3. 말은 통했지만 마음은 외로웠어요. 64세 퇴직한 대학 교수. 영어도 가능하고
외국 생활 경험도 있었던 그는 자신감을 갖고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지인과의 대화는 소통이 아닌 거래에 가까웠고 정서적으로 단절된 외로움은 하루하루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귀국. 결론. 태국은 좋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행과 이민은 다릅니다. 단기 체류와 평생 거주는 전혀 다릅니다. 은퇴 후 삶은 여유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저렴한 물가, 느긋한 분위기에 혹해서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 준비 없는 모험입니다. 태국을 떠난 그 58세 공무원은 말합니다. 지금 다시 선택하라면 한국에서 천천히 살아가는 걸 택했을 겁니다. 전문가 시선. 은퇴 후 태국 이민 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까?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태국은 기후, 물가, 치안, 외국인 친화도 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치앙마이, 후아인, 방콕 등은 한국 은퇴자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은퇴 생활의 거주지로서 태국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다각도의 리스크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본 태국 은퇴 이민의 5가지 주요 리스크입니다. 1. 물가 착시 현상. 은퇴자에게 결코 싸지 않다. 태국의 전반적인 물가는 한국보다 낮게 느껴지지만 외국인의 은퇴 생활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장기 렌트. 주요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렌트 비용이 상승 중. 식비. 현지식은 싸지만 한식수 입식품은 한국보다 비싸다. 비자 비용. 매년 수십만 원의 비자, 갱신 비용이 발생. 생활 서비스. 청소, 세탁, 통신 등은 지역마다 가격차 큼. 월 10만 150만 원 수준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매우 이상적 추산입니다. 실제로는 평균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료 체계 품질은 우수하나 비용은 부담. 태국의 대형 사립병원의 방콕 병원, 브라민 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 품질도 높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비 510만 원 수준. 입원 시 1일 30만 원 이상, 검사 시술 포함 시 수백만 원 발생. 상급 보험 가입 불가 시 의료 파상 가능성 있음. 60세 이상 은퇴자에게는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고립. 언어문화 소속감의 단절. 태국은 영어 사용률이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태국어가 필수입니다. 특히 지방 도시로 갈수록 외국인 커뮤니티의 밀도가 낮아지고 일상에서의 소통이 크게 제한됩니다. 은퇴자 커뮤니티 의존도 증가, 배타적 관계 형성 우려. 사회 참여 제한. 정체성 상실과 우울감 증가. 언어 장벽. 생활 서비스 이용 시 문제 발생. 한국과 달리 소속감과 사회적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는 장기 체류 시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4. 비자 시스템. 매년 반복되는 불안정한 체류 조건. 태국은 은퇴 이민자에게 리타이어먼트 비자 남 마이너스 이머그런트 5 비자를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50세 이상. 은행 예치금 80만 바트 약 3천만 원 또는 월 6만 5천 바트 약 240만 원 이상의 소득 증빙. 매년 비자, 갱신 및 출입국 보고 90일 보고제 필요. 매년 체류, 자격을 재확인해야 하는 불안정성은 은퇴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재정 및 법적 안정성. 환율, 외환, 정치적 변수 존재. 태국은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군부 개입 및 정권 교체의 반복, 바트와 환율 변동, 외국인 부동산 제한 등은 은퇴자에게 불확실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은퇴자 대상 세제 혜택이 전무하고 외국인의 재산권 보장이 제한적이므로 재산 보호 관점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론. 태국 은퇴 이민. 마음의 은퇴를 먼저 준비하라. 태국은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은퇴자의 삶은 관광객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해외 은퇴 이민은 철저한 정보 조사와 시뮬레이션, 현실 기반 예산 계획,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건강 비자 언어 사회적 연결망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준비 체크리스트. 최소 6개월 1년 단기 체류 후 이민 여부 결정. 월 생활비, 실제 지출 내역, 조사 및 환율 시뮬레이션. 국제보험의료 사망재산 필수 가입. 가족과의 연결 유지 전략 마련 정기 방문 등. 한국 거주지 또는 의료적 기반 최소한 유지. 태국 은퇴 이민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삶이 거기서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백화점 점장으로 30년을 일한 박영수 55씨는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다. 직장 생활 내내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퇴직금도 꽤 받았다. 평생을 고객과 매장을 관리하며 살아왔으니 경제 감각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은퇴 후 한 달 만에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돈이 빨리 나가? 그는 허둥대며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다. 지출을 줄일 준비도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사실 박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지출이 은퇴를 망치는 걸까? 오늘은 은퇴 후 지옥을 부르는 최악의 소비 패턴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에도 남들 눈치를 보며 산다. 유지비 폭탄의 덫. 사례. 아직 젊어 보이고 싶었던 58세 김성진 씨의 후회. 김성진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고 퇴직 후에도 괜찮은 삶을 유지하고 싶었다. 퇴직 후에도 고급차를 유지했고 골프 멤버십도 해지하지 않았다. 가끔 동료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야 했기에 양복과 구두도 명품으로 맞췄다. 하지만 은퇴 후 한 달 동안 지출한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동차 유지비, 골프 비용, 명품 쇼핑으로만 5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 한 달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퇴직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들이 은퇴 후에는 사치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도 되나? 하는 마음 때문이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보여주기식 소비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차량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작은 차로 바꾸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이제 이런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자유가 시작된다. 2. 은퇴했으니 이제 즐겨야지. 여행과 외식의 덫. 사례. 퇴직 후 한 번뿐인 인생을 외쳤던 56세 이은희 씨. 이은희 씨는 퇴직 후 인생을 즐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0년 동안 일만 했으니 이제라도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돌아다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퇴직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처음에는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유럽 여행이 일본 여행으로 이어졌고 다시 동남아까지 갔다. 외식도 한 번 나가면 1015만 원은 기본이었다.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는 돈이 줄어드는데 다시 돈을 벌 수도 없잖아? 그때서야 현실을 직시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 해결책. 즐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획 없는 즐김은 은퇴 후 삶을 망친다. 여행을 가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저렴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버는 돈이 아니라 쓰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자녀에게 모든 걸 퍼준다. 부모의 희생이 부메랑이 된다. 사례. 자식 사랑이 독이 됐다는 62세 조민경 씨의 눈물. 조민경 씨는 퇴직 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썼다. 30대가 된 아들이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해. 라고 하면 수천만 원을 선뜻 빌려줬고 딸이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손주를 돌봐주면서 생활비까지 보태줬다. 그런데 몇 년 후
조 씨는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활에 바빴고 부모를 도와줄 여력도 없었다. 결국 조 씨는 생활비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해결책.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순간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 부모가 가난하면 결국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자녀를 돕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이 돈을 써도 내 노후는 안전한가? 결론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돈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자녀에게 돈을 퍼주면서 본인의 노후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을 알고 돈의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나는 지금 은퇴 후에도 유지할 필요 없는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은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55세 백화점 점장, 은퇴 후 한 달도 못 버텼다. 노후를 지옥으로 만든 최악의 지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돈을 쓰는 방식이 인생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까지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백화점 점장으로 30년을 일한 박영수 55씨의 사례를 보자. 퇴직 전까지만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퇴직금도 나름대로 많았다. 하지만 은퇴 후 한 달 만에 통장이 텅텅 비어버렸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수입 없는 상태에서 기존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진다. 나는 평생 이 정도는 써왔으니까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구체적인 전략을 3가지로 정리해 보자. 1.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사례 퇴직금 3억, 5년 만에 바닥났다. 57세 장기수 씨. 장기수 57씨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5년 후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 정도면 5년 정도는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외식도 자주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나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그는 이미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고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기보다는 정기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방법 1.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 일 찾기. 완전한 은퇴보다는 가벼운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반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지식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취미를 활용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법 2. 소액 임대 수익 만들기. 자산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집에 빈 방이 있다면 월세를 줄 수 있고 작은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방법 3. 배당금이나 연금 설계하기. 은퇴 전에 연금 저축, 배당주 투자 등을 고려하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핵심은 은퇴 후에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2. 고정비 지출을 철저하게 줄여라. 사례 내가 쓰는 돈이 이렇게 많았다고? 59세 한정희 씨. 한정희 59씨는 퇴직 후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유지비 50만 원, 골프 및 취미생활 100만 원, 카드 할부금 80만 원, 외식비 50만 원, 자녀 용돈 50만 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비용들이 쌓이면서 결국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5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나는 상황.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법 1. 자동차 줄이기.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차로 바꾸는 것이 좋다. 방법 2. 취미생활 비용 조정하기. 골프, 해외여행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는 줄이고 산책, 등산, 독서 등 저비용 취미로 전환해야 한다. 방법 3. 전기 지출부터 점검하기. 휴대폰 요금제는 적정한가? 보험료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골프 회원권 등을 해지할 수는 없는가? 핵심은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 3.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 사례 아들에게 1억 보태줬다가 내 노후가 무너졌다. 62세 박순자 씨. 박순자 62씨는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할 때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1억 원을 줬다. 노후 자금이야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문제가 생겼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 부담 등으로 남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자녀도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생활비 때문에 청소 일을 시작해야 했다. 전문가 조언.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방법 1. 부모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돕되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방법 2. 자녀에게 재정 교육하기. 어릴 때부터 자녀가 재정 관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부모도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 결론 은퇴 후 돈을 쓰는 방식이 삶을 결정한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고정 지출을 줄여야 오래 버틸 수 있다. 자녀에게 모든 걸 퍼주지 마라.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인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썼는가에 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소비 습관을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당신의 은퇴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누리며 살아보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날 아내는 울컥했다. 33년간 맞벌이로 달려온 세월. 대출 갚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나니 정작 자신들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결정했다. 1년만 해외여행을 다녀오자고. 그런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7년이 되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땐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남편은 당뇨에, 아내는 무릎이 망가져 있었다. 우리는 여행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 세월 고생했으니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림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상처럼 시작한 여행이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론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 없는 여행이 문제입니다. 은퇴 후 여행은 누군가에겐 힐링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목표 없는 소비, 계획 없는 지출, 그리고 건강 관리의 공백입니다. 여행은 끊임없이 돈이 나갑니다. 7년간 매달 300만 원만 써도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 자금은 고정 수입 없이 축적된 돈으로만 버텨야 하죠. 결국 조금만 더 즐기자는 선택이 생존을 위협하는 후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례 1. 63세 공무원 부부. 꿈에 그리던 세계 일주 7년 만에 당뇨와 적금 모두 깨졌어요. 박정호 씨 63세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리라 믿었다. 아내와 둘이 유럽, 동남아, 남미까지 여행하며 젊은 시절의 아쉬움을 보상하듯 살아봤다. 문제는 건강이었다. 고혈압 약을 챙기지 못하는 날이 잦았고 외식 위주의 식단과 과음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당뇨 수치가 급상승했다. 게다가 처음엔 한 달 300이면 충분하겠지 했던 생활비가 물가 높은 국가에선 500을 넘기 일쑤였다. 결국 7년 만에 돌아온 그는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연금은 고정비에 묶여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여행은 행복했지만 그걸 감당할 준비는 없었어요. 사례 2. 58세에 은퇴한 은행원.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 지금은 집도 팔았습니다. 김윤기 씨는 58세에 은퇴한 후 캠핑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달에 200만 원 내외로 전국을 돌며 살았고 SNS에는 늘 웃는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유지비, 유류비, 정비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했고 결국 2년 만에 적금을 깨고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자유로웠지만 미래는 점점 좁아졌어요. 이게 정답이었을까요? 이후 아내는 건강 문제로 캠핑카 생활을 접었고 두 사람은 결국 월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미래를 잃지 않으면서 현재를 즐기는 겁니다. 사례 3. 60세 여성, 동창들과의 여행 삼매경 외로움을 소비로 채운 대가는 컸습니다. 정미라 씨는 정년퇴직 후 동창들과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라는 말이 그녀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모임 비용이 늘었고 연금 이외의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여행을 멈추고 나니 남은 건 빈 통장과 외로움 그리고 잦은 병원 진료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를 지킬 그릇이 없어진 거였어요.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여행을 현명하게 즐기기 위한 5가지 전략. 1년 이상 장기 여행은 목적을 반드시 설정하라. 단순한 보상으로 떠나는 여행은 흐트러진다. 건강검진, 귀국 시점, 소비 한도를 미리 정하자. 여행은 연금 이외의 수입이 생겼을 때만 장기화하라. 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도 빠듯하다. 여행비는 자산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체력은 줄어들고 병원비는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특히 60대 중후반부터는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가 많다. 여행 중 사고나 질병 시 대책이 필요하다. 내려놓는 시점을 스스로 정하라. 여행은 미련이 남는다. 하지만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전 본인이 직접 종료선을 정해둬야 한다. SNS 주변 시선에 끌려다니지 말 것. 남이 하는 여행이 내게도 맞는 건 아니다. 내 건강, 내 자산, 내 생활을 기준 삼아야 한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가장 복잡한 새 출발입니다.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후회의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 자체가 아닙니다. 무계획과 감정 소비, 설계 없는 보상 심리가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해도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통찰력은 돈과 건강, 그리고 시간이라는 자산의 균형 속에서 길러집니다. 우린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살고 있어요. 더 소중히, 더 지혜롭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여행, 설계 없이 떠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7년간 여행만 하다가 돈과 건강을 모두 잃은 이들의 공통점. 1. 은퇴 후 여행, 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며 장기 여행을 계획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이지만 은퇴자에게 여행은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천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크 요약. 고정 지출 증가,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비정기 지출 등이 꾸준히 발생. 자산 유출 속도 가속화. 고정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크면 자산이 급속히 줄어든. 의료 공백, 정기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응급 대응이 어려움. 심리적 공허함. 회피 여행이 목적이 아닌 도피가 될 경우 더 큰 후회를 부름. 2.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여행 계획 5단계. 1. 예산 분리 원칙. 여행 계좌를 따로 만들 것. 연금이나 생활비, 예산과 여행 경비를 섞지 말고 별도의 여행 계좌를 운영하세요. 총 은퇴 자산이 4억이라면 3.2억은 기본생활 의료 비용으로 8천만 원은 여가 여행 예산으로 분리. 이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행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늘었지만 현금 흐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시간에 맞춰 예산이 아닌 예산에 맞춰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 고령자 여행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 악화로 인한 조기 귀국, 의료비 지출 증가입니다.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여행지의 병원 접근성, 복용 약품 준비 상태,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언제 멈출 것인가를 미리 정할 것. 여행은 끝내기 어려운 소비입니다. 대부분 한 번 더 하며 기간을 연장하다가 자산 소진의 결정적 시점을 놓칩니다. 여행 횟수, 기간, 예산 상한선을 객관적 수치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속 가능한 소득 없이 장기 여행은 위험하다. 연금 외 수입의 임대소득, 금융이자, 사업 수입이 없다면 장기 해외여행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연간 여행 경비만큼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제 은퇴자 사례 분석. 사례 A. 퇴직 후 7년간 세계 여행 통장은 바닥, 건강은 악화. 62세 공무원 퇴직자 부부, 퇴직금과 연금 활용. 월 30만 350만 원 사용, 7년간 3억 가까이 지출. 귀국 후 남편은 당뇨, 아내는 관절 질환, 매달 병원비 부담. 결론, 여행 이후의 삶이 더 고달파짐. 예산 계획 부재가 원인. 사례 B. 캠핑카 생활 3년 후 강제 멈춤. 58세 은행원, 은퇴 후 9천만 원 들여 캠핑카 구매. 매달 유류비, 차량 유지비로 150만 원 이상 소모. 캠핑카 사고 후 수리비, 병원비로 4천만 원 소진. 현재는 캠핑카 판매 후 소형 전세로 전환. 사례 C. 친구 따라 떠난 여행, 결국 채무까지. 60대 여성, 여행 모임 동창들과의 정기 해외여행. 초기엔 여유 있었지만 소비 패턴이 점점 커짐. 소득 없이 예금으로 버티다 결국 대출. 현재는 소비 패턴 줄이고 상담 치료 받는 중. 4.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위한 현실 전략. 구분 권장 방안. 여행 예산 연간 총 지출의 20% 이내로 제한. 여행 기간 1회당 2주 이내 연 23회 적정. 건강관리, 출발 전 건강검진, 보험 확인 필수. 자산관리, 여행 후 남은 자산으로 최소 20년 생활 가능해야. 여가 대한문화센터, 지역봉사, 국내 단기 여행 등 저비용 활동 확대. 전문가 마무리 조언. 여행은 은퇴자에게 보상이자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없는 여행은 자산을 소모하고 건강을 해치며 이후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은퇴 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세요. 이 여행 이후에도 20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지금의 여행이 미래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건강과 소득의 변화에 대비한 복귀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가?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진짜 즐기고 싶다면 그만큼의 준비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6억이면 은퇴가 될까요? 55세 과장 박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슬슬 후배들에게 밀리는 게 느껴지고 올해 신입 사원 중에는 박 씨 아들 또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에 나는 언제까지 이 지하철을 타야 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박 씨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집 대출금도 겨우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금 포함 총 자산 6억이 남았습니다. 은퇴 설계책을 보면 5억이면 된다, 10억 있어야 한다 말이 천차만별이라 도무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박 씨는 진심으로 묻습니다. 이 6억으로 나 은퇴할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쓰느냐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박 씨 같은 50대 직장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현실적인 고민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6억이 전부인가? 박 씨는 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재산이자 현금 자산의 전부인지가 관건이에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당장 현금화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금, 일부는 퇴직금 예정액일 수도 있죠.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핵심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죠. 사례 1. 58세에 은퇴한 권 부장. 권 부장은 6억 중 4억이 서울 외곽 아파트였어요. 2억만 현금으로 남았죠. 처음엔 임대 수입 있잖아 했는데 전세금이 그대로 묶이자 매달 쓸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빚을 내야 했어요. 이 경우 권 부장처럼 자산의 형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박 씨도 지금 자신의 6억이 현금성 자산인지 부동산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6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연 3% 이자 소득만 해도 1,800만 원입니다. 매달 150만 원 꼴이죠. 거기에 국민연금이 70만 원 나오면 220만 원 정도. 부부 생활비가 이 정도면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사례 55세에 조기퇴직한 이 과장. 이 과장은 6억으로 노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고 생활비가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서 결국 재취업을 알아봐야 했죠. 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학비, 부모 요양비, 자기 건강 비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반드시 현실적인 수치로 계산해 봐야 해요. 셋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6억이 그냥 은행에 묶여 있으면 1% 이자도 안 주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몰빵? 위험하죠. 사례 3, 60세에 은퇴한 최 과장. 최 과장은 6억 중 4억을 정기예금으로 붓고 2억은 월지급식 채권형 펀드로 운용했습니다. 매달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얻었어요. 생활비를 보태면서 큰 손실 없이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면서도 조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자, 이제 전문가적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억이면 은퇴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생활비를 확 줄여야 합니다. 자산을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부 건강, 자녀 지원 등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다면 최대한 늦게까지 조금이라도 벌면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50대가 난 6억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다가 은퇴 후 5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수준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은 줄이고 줄이는 생활비, 그리고 꾸준히 나오는 소득이 핵심이에요. 박 씨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6억이면 은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삶의 방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마지막으로 박 씨 같은 50대 직장인들에게 권하는 현실적인 팁을 덧붙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예산서를 쓰세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적으세요. 자녀 지원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끝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유동화 계획을 미리 고민하세요. 필요하면 줄여서 옮기세요. 금융상품도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절대 1% 예금에만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세요. 병원비가 노후를 파산냅니다. 박 씨의 고민은 곧 우리의 고민입니다. 6억이면 은퇴할 수 있냐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각오가 돼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50대 직장인분들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현실 계산서는 쓰셨습니까?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독자가 당장 활용할 수 있게 현실적인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담아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는 쓰지 않고 말하듯 풀어 쓸게요. 자, 앞에서 55세 과장 박 씨의 고민을 살펴봤죠. 이제는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은퇴 설계 상담을 할 때 꼭 묻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 계획 세워보셨나요? 대부분은 머뭇합니다. 6억이면 되겠지, 퇴직금으로 집 대출 갚으면 되지,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숫자를 정말 구체적으로 써보면 표정이 확 바뀝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거예요. 일생활비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계산해보세요. 은퇴하면 덜 쓸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의외로 많이 듭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는 기본이에요. 나이 들면 병원비, 약값이 상상 이상이에요. 자녀 결혼 지원, 손주 용돈, 부모님 요양비까지 터질 수 있어요. 보통 50대 부부가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하는 금액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더 줄인다고 해도 200만 원 밑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최소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20년이면 5억에서 7억이죠. 박 씨의 6억이 한 번에 깨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만들지가 핵심입니다. 이 현금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7세 고객님이 기억나요. 집값이 10억이 넘는데요. 하지만 그 집에 살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결국 주택연금 신청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 주는데 전세금으로 돌려줄 돈도 부족해서 자녀한테 돈 빌렸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인 건 맞는데 바로 꺼내 쓸 수 없으면 밥값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권합니다. 집을 유지할 건지 줄일 건지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필요하면 집을 작게 옮기거나 전세를 주고 지방으로 옮겨서 차액을 생활비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주택연금도 훌륭한 옵션이지만 단점도 알아두세요. 계약 후엔 쉽게 깨기 어려워요. 3. 금융 자산 운용 전략을 세우세요. 많이들 이렇게 말해요. 6억을 예금해 놓으면 마음은 편하지 않나요? 네, 마음은 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해요. 금리가 2%라고 치면 세후 연 1,2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이에요. 이걸로 생활이 될까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 분산 투자예요. 50% 정도는 안전자산예금, 채권형 펀드, MMF 등에 30% 정도는 현금흐름형 상품 월지급식 펀드, 리츠, 배당주 펀드 등에 20% 정도는 성장형 자산 ETF, 주식형 펀드로.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은퇴 후에 큰 손실 나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물가 상승을 이길 정도는 굴려야 해요. 4. 국민연금을 제대로 점검하세요.
많이들 국민연금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나는 한 달에 70만 원 나온다던데. 70만 원이 평생 나와서 정말 든든해 보이죠.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체감 가치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돼서 실질 수령액이 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꼭 해보세요. 내 연금 예상액이 부부 합산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조기 수령은 정말 최후의 수단인지. 박 씨 같은 55세 직장인은 지금부터 5년이 골든타임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면 최대로 채워두는 게 좋아요. 5. 가장 중요한 건강 리스크. 여기서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건강이 문제지. 그런데 실제 준비는 안 해요. 병원비는 은퇴 후의 파산 버튼이에요. 고혈압, 당뇨, 암 진단 한 번이면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간병비, 요양원비는 매달 수백만 원이죠. 이건 재무 설계 이전의 생활습관 문제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 식단 조절, 건강검진 철저하게, 보험도 꼭 점검하세요. 납입 끝난 종신, 암보험, 실손보험 유지 여부, 납입 부담 금연 조정 상담 받아보세요. 6. 일할 수 있으면 일하세요. 왜 은퇴를 늦추면 좋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아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역할, 뇌 건강까지 다 걸려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도 벌면 연 1200만 원이니 6억을 더 가진 효과가 있어요. 돈이 남으면 의료비, 여행비, 손주 용돈에 쓸 수 있어요. 박 씨 같은 분들에게 꼭 말합니다. 완전 은퇴 말고도 파트타임, 자문, 프리랜스, 농업 등 선택지 많습니다. 가벼운 일이라도 나가서 사람 만나고 용돈 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전문가로서 들을 수 있는 솔직한 조언입니다. 6억이면 은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철저히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건강을 지키고, 국민연금을 최대화하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일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은퇴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지출 관리 수익 구조 건강 삶의 태도가 다 합쳐져야 합니다. 박 씨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50대 직장인에게 꼭 권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앉아 진짜 현실적인 은퇴 예산서를 한번 써보세요. 한 달 생활비, 주택계획, 현금 자산 운용 계획, 건강계획, 일할 계획. 이게 은퇴 설계의 출발선입니다. 막막하고 두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55세 박 씨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준비를 오늘부터 같이 시작해 보자고요.